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녀전방의 페르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얼마 전에 입춘이었죠. 그래서 봄과 함께 당신에게 들어올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우선 순서를 정하도록 할게요. 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자, 선택을 마치셨나요? 그럼 번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작은 번호부터 큰 번호까지 가도록 할 텐데요. 다이아몬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나왔으면 다이아몬드를 마지막으로 두도록 할게요. 자, 순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입니다. 1번 카드, 1번 하트를 선택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마녀전방의 페르링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도 가까웠고 입춘도 지났으니까 봄 소식과 함께 들어올, 당신에게 들어올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봄 소식과 함께 들어올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고요. 우선 현재 상황, 현재 에너지 카드를 볼 텐데 자신의 상황과 맞는 분들만 봐주시고, 혹시 맞지 않더라도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복이고 내가 가져갈 복이다, 나에게 들어와야 할 좋은 소식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내용이 디테일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번호를 잘 고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자신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일단은 저지먼트라는 카드가 부활을 의미하는 카드이다 보니 일단 무언가가 되살아났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부름에 답하여 되살아난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는 누군가가 당신을 불러들인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죽었던 무엇인가가 되살아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에 러버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로는 사업상 누군가가 당신을 불러들였다, 즉 헤드헌터라든지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던 어떤 귀인이 당신을 불러들여서 어떤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재회운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마음이 되살아난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연락이 닿아서 마음을 확인하고 재결합하게 된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당신의 죽었던 어떠한 마음, 혹은 당신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을 불러 일으켜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봄 소식과 함께 들어올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들어올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언가 완전히 포기했던 것을 어떤 귀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게 되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복된 소식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 지식을 알게 된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사실이 밝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도움으로 이제 룬을 보고 있는데,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그것이 순조롭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당신의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 즉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마저도 당신께서 정말로 그 시간을 허투루 쓰신 것이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새로이 알게 되는 지식, 새로 알게 되는 당신만의 노하우, 그런 것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릴리인데요. 무언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는 사람, 보호하는 환경이 주어진다? 아니면 당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나타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운을 의미하는 퍼스, 우연한 행운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행운, 이 행운의 룬과 같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정말 그때 만났던 이분이 당신을 불러들여서 계약이 성사되게 했다, 혹은 당신에게 어떠한 만남을 주선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귀인께서 계속해서 지금 도움을 주시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귀인운이 정말 들어와 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레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떠한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식일까 하고 봤더니 베르카나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금 뭐 만남이건 일이건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시작했거나 학업을 시작했던 간에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 좋은 결말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게 된다. 그 결말은 결국 풍요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번째 카드 킹 오브 펜타클로 들어오신 이분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지금 한순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인데, 혹시 대학원생 계신가요? 이번에 대학원 교수님이 잡아가셔가지고 대학원 들어가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듭니다. 여기 북이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고요. 마지막에 레터까지 지금 종이만 벌써 2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봐도 나쁘게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나우디즈가 들어와 있는 까닭은 지금 대학원 잡혀 오셨잖아요. 만약에. 그럼 논문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나우디즈가 더 이제 강력하게 힘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나우디즈도 고통을 인내할 때에 당신께서는 더 큰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께서 인고의 시간을 지내시면서 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결국 지식과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론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소식 유지하면서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 조언 카드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
여러분들께 지금 보이는 것은 지도와 나침판입니다. 지도 있으면 좋죠. 근데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어야만 지도가 유의미한 길을 밝혀줄 텐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하심에 있어서 그 길의 끝에 무엇을 내가 얻을 것인가,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침반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나침반을 항상 옆에 이렇게 두고 합니다만은 항상 자기의 위치와 방향,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맺게 되어서 들어가게 된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계약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대학원생이셨어도 내가 어떠한 논문을 쓸 것이다 하는 주제를 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연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재회하게 된 이 연인, 혹은 누군가의 주선으로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이 연인,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내가 이 사람과 어디까지 갈 것인가, 평생 갈 것인지, 결혼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손주까지 낳으시고 뭐 이름을 정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태도에 그것이 나오게 되고 내 말과 행동에 그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이고요.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정말 좋은 인연, 좋은 귀인이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으니까 이 행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녀전방의 페루링이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마녀전방의 페루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봄 소식과 함께 들어올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고요. 우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에너지를 한번 볼 텐데요. 내용이 전혀 맞지 않으신다 하시면 다른 카드를 선택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내용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나올 내용이 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가져가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상황이 본인과 환경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에너지에서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 자, 혹시 회사를 이직을 하셨거나 새 일터로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무언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자, 사업을 확장하자,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새로이 한번 더 해볼까, 다른 컨텐츠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떠한 소식이 들어온다. 근데 굉장히 급박한 소식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점검을 급히 해봐야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에 대해 조언해줄 조언자는 좀 있다. 법률 상담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이게 약간 법적인 문제에 걸리적거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 사업체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뭐 법적인 지식 그걸
가진 사람들,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회계사, 뭐 다른 그쪽에 세무서나 뭐 이쪽 관련으로 해서 한번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지금 히어로펀트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조언가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일단은 어떠한 급박한 상황, 전반적인 이제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정에 이렇게 빗대어 볼 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학업,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기가 왔다면 여러분들의 내용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물. 여러분들에게 커피엔 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가 끝난다는 의미고요. 혹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세무조사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생점검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좀 급하게 먼저 이제 점검을 하시고 관련 조언을 얻으셔서 빠른 속도로 그것을 해결을 해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빠르게 끝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앵커가 들어와 있죠. 드디어 여러분의 사업이 급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위급한 상황이었죠. 사실 좀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고 안정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타워 카드와 페어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사업체가 정착을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이익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에 대한 빠른 전환과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언 카드를 한 장 보도록 할게요. 돋보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언가를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을 내릴 때에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나뭇잎이 아니라 숲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고 숲이라는 커다란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숲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양면성이 좀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돋보기가 나왔다는 것은 선생님께서 그동안 시야를 굉장히 거시적으로만 가져가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미시적으로 봐라. 숲이 아니라 이제 숲 안에 무엇이 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지금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 앞에까지 미리 내다봐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에까지 계속해서 크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일을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좀 더
좀 섬세하게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녀전빵의 페루릉이었습니다. 3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마녀전빵의 페루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봄과 함께 들어올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카드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맞지 않으신다면 다른 번호를 봐주시던가 아니면 내용이 현재 상황 카드가 맞지 않더라도 좋은 소식 부분에서 들어올 소식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져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자신의 아이디어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무언가 좀 트러블로 인해서 자신이 거의 회사를 창업하셨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오게 되신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신이 충분히 읽어낸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상실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디어나 회사나 이런 기반은 이제 자신이 그곳에서 나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금전적인 손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점이 다행이다 싶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일이 너무나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탈출을 했다. 벽을 부수고 내가 나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일이 과중되면 누구도 견디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번아웃이나 이런 게 오신 분들이 좀 그곳에서부터 탈출을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한테는 한순간 이게 뭘로 보였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이카로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날개를 촛농으로 이어 붙여서 이제 그 탑에서부터 날아서 탈출을 한 그런 이제 신화가 좀 있는데 저도 지금 그 모습으로 살짝 보이거든요. 지금 날개는 없이 추락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탈출을 하셨다. 내가 순간적인 판단이었지만 정말 잘한 판단으로 내가 그곳에서부터 탈출을 해 나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좀 블랙 기업에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나 좀 그루밍이나 그런 걸 좀 당하셨거나 그런 곳에서 좀 현실을 깨닫고 탈출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들어올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무언가 학대당하던 상황에서 탈출을 하셔서 새 가정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로맨스 소설에 보면은 가정에서 학대당하던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만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 학대당했던 그 상처를 다 치유하고 둘이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세 장의 카드와 세 개의 룬에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들어올 좋은 소식은 일단 처음으로는 트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주어진다. 혹은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줄 무언가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퍼스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맨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에게도 아마 들어왔을 룬일 텐데 이게 우연과 뜻밖의 행운을 의미하는 룬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리 카드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선 지금 이제 탈출을 했어도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불안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타워 카드는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는 카드거든요. 좋은 쪽으로 변하든 나쁜 쪽으로 변하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앞이 굉장히 막막하실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햇빛을 막아줄 그늘이 되어줄 새가 깃들어서 쉴 수 있잖아요. 나무는. 그런 존재인 나무가 되어줄 누군가가 나타나거나 무언가 단체일 수도 있어요. 단체가 나타나거나 한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남자일 것이고 지금 링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계약관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결혼을 언급하기도 하고 연인 사이를 이렇게 아예 대놓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인이 될 수도 있겠고 결혼할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의 기반이 되어준다.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타워를 겪으실 때에 지금 풍비박산이 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풍비박산을 내거나 그런데 이게 일단은 그 한 자신의 그 데미안에 보면은 자기의 세계라는 알을 깨고 나와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전 세계를 의미를 한다. 그걸 깨고 나와야만 한다라고 의미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타로 카드에서는 풀카드를 의미를 하는데 풀카드는 시작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신의 현재 세계가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박살이 나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 세상을 깨부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이 막막하잖아요. 풀카드 0번이 새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할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과 함께 싸워주고 당신을 보호해줄 누군가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귀인운이에요. 귀인운. 그래서 당신과 함께 싸워줄 동반자 혹은 동료, 친구, 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뭐 연인 관계라고만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단체의 리더나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독립했던 당신을 다시 가정으로 받아주신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정말 어떤 구조단체로 가실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잠시 쉬어갈 휴식처가 좀 필요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당신을 이제 구조를 해주시는 것처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딱한 사정을 들은 누군가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에 그 백종원 사장님이 그 덥죽 사건 때 되게 큰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앞에 누군가가 나와서 대신해서 싸워줄 챔피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같이 싸워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운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이 여기로 들어가서 소속이 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뭐 본인이 남성이시면 결혼할 여성이 나타나서 정말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상처를 치유할 휴식처를 얻게 되신다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당신을 눈여겨보셨던, 좋게 보셨던 어떤 분이 당신을 스카우트에 가서 블랙 기업에서 더 이상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사표 딱 던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오갈 데는 없으시잖아요. 좀 어딘가 이직을 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사표를 내셨으면 타워 카드가 안 나왔을 거거든요.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블랙 기업인데 부도가 났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사장이 부도를 내놓고 사원들 나 몰라라 하고 자기는 먹튀해버린 거야. 그냥 연락도 안 돼. 어디로 도망갔대, 밤사이에. 그래서 직원들이나 사원들이나 막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나 월급도 몇 달치 밀렸는데 이러면서 나 진짜 이번 달 월세 내야 되는데 세금 내야 되는데 막 생활비도 없는데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평소에 어떻게 이제 거래를 하셨다든지 어떻게 알게 되신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평소에 좋게 보셨다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일단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하자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기사회생에 운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피난처가 되어줄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봄 소식과 함께 들어올 좋은 소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더 이 좋은 소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 이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 조언 카드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곳에 결국 안착을 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만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된다는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대로는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굉장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곳에 안주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다음 챕터가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무엇인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보겠다 하는 마음에 새로운 의지, 새로운 동기부여, 새로운 열망을 마음에 씨앗을 한번 심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이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탈출해서 인생의 새로운 이제 한 챕터를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휴식기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도 같이 이제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곳에서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고 그대로 이제 안정하고 안주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하루에 한 계단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제안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창조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건데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그동안 힘드셨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실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열망이 다 죽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갈 때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씨앗을 하나 심어볼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편도 있고 여러분이 소속된 새로운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이제는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녀전방의 페르링이었습니다. 자,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마녀전방의 페르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봄과 함께 들어올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이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에너지, 현재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으신다면 다른 넘버, 다른 카드를 다시 골라주시던가 아니면은 현재 해석은 맞지 않지만 이 앞으로 들어올 좋은 소식에 대한 내용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냥 나는 내가 고르지 않았지만 이게 내 거야 하고 그냥 가져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미래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또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상황 또는 좀 전체적인 내용이 좀 삐걱거리거나 뭐 좀 자세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다른 분께 적용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혼자서 모든 거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적인 재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외유내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자성어로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강한 그런 느낌의 분들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감성이 그렇게 없는 분들도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분들인 것 같고 좀 옛날 가부장제의 이제 좀 엄격하신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겉으로는 이렇게 좀 자녀분들한테 엄격하게 좀 구시지만 사실 누구보다 정이 많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자식들 결혼할 때 뒤에서 펑펑 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사실 표현이라고 하긴 뭐한데,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주변인들한테 티를 내지 않는다. 결국은 생색내지 않고 자기가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남몰래 도와주시는 것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떠한 생색을 내지도 않으시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으시고 이런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베풀었던 당신의 희생, 사랑, 선한 카르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당신을 승리로 이끌어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축하를 할 일이 생긴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뭐라 그럴까, 물결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겐 좀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급류를 탄다든지 뭐 여기저기 부딪힌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했어야만 했던 희생, 양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아가면서 혼자서 지고왔던 그 짐에 대한 그런 것들, 사람들이 결국은 인정해주고 알아주기 시작한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봄 소식과 함께 어떤 좋은 소식이 들어올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트가 들어왔는데요. 이 빈눈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라는 대답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행복,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요가 주어질 것이다. 안정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조상님들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어떠한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상님들과 선조들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네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여우가 굉장히 꾀가 많고 교활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배반을 당할 징조를 미리 알게 해준다. 아마 여러분들의 조상신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좀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인생제사 세옹지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들어오고 영원히 나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좋은 일도 같이 들어온다. 이러면서 계속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의 반복이 되면서 인생이 이렇게 굴렁쇠 마냥 대굴대굴 굴러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의 수리바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안정이 될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심리적으로도 같이 안정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우가 들어온다는 거는 여러분 편에 선다면 이 여우는 여러분 편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조언가가 붙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전쟁을 하려면 일단 사령관이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이기기 쉽지만 그 곁에 지략가가 있으면 더 빨리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무언가 전략과 전술을 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좋은 소식으로 봤기 때문에 좋은 소식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곁에 항상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드바이서, 조언가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틸라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상신의 보호하심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집안의 사람이 무언가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 카드를 한 장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저울이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무 선한 사람이어서 제가 희생을 하고도 남들에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생색을 내지 않는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선업을 쌓으면 쌓을수록 결국은 나중에 자기에게 더 큰 선으로 이게 보답이, 이제 세상의 룰이 그래요. 그렇게 돌아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불필요한 희생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생의 밸런스를 좀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 굉장히 좋아요. 좋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면서까지 희생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 땅에 해놓고 돌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피폐해져 버리면, 내가 망가져 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남에게 베풀 때는 베푸시되 나를 챙기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생색도 내세요. 필요하다면 답례도 받으시고요. 자기 자신을 깎아먹지 마세요. 겸손도 미덕이지만 비굴해질 필요는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늘전빵의 페르링이었습니다.